안녕하세요, 주기표입니다. 오늘은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을 상당히 많이 했었던 앰프 두 가지, 중급, 중고급 가격대의 앰프 두 가지에 대한 장점과 단점, 일장일단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앰프를 선택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심도 있게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이 제품은 시모디오의 340i 제품입니다. 추가 옵션이 들어가서 340i B3PX라는 제품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오늘 소개하는 제품들의 가격대에는 적게는 300만 원대에서 많게는 뭐 한 5, 600만 원대까지 이 정도 가격대까지입니다. 그러니까 하이엔드급이라고 말할 필요는 없지만은 중고급 가격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전형적인 입문용 제품을 사용하다가 앰프를 바꿈으로 해서 앰프를 업그레이드 함으로 해서 야, 음질 차이가 이런 정도까지 바뀔 수가 있구나, 야, 앰프에다 돈 쓸만 하네, 이런 느낌을 받았던 대표적인 기종들이 이 가격대예요. 그러니까 예컨대 100만 원대 제품 쓰다가 200만 원대 제품으로 바꿨다라고 해서 업그레이드 효과가 어마어마하게 느껴지지는 않아요. 체감이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입문용 제품을 쓰다가 업그레이드를 하신다라고 하면 최소한 이런 정도는 한번 고려를 해보시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정도 포지션의 제품 중에서 소리의 명징함, 정교함, 타격감, 중저음의 단단함, 치고 빠지는 느낌, 이런 오디오적인 쾌감의 느낌이 가장 뛰어난, 가장 대표적인 제품이 바로 시모디오 340i였습니다. 반대로 중음이 상당히 부드러우면서도 윤기감이 감돌고 윤기감이 배어있고, 그리고 섬세하고 풍요롭고, 중저음이 풍요롭고 굉장히 나긋나긋하면서도 중저음이 양감도 제법 풍성하게 나와주고 좀 감미롭고 근사한, 뭔가 좀 약간 굳이 표현하자면 약간 낭만적인 소리 톤으로 근사한 음색을 만들어주는 그런 특유의 제품으로는 저는 뭐 제 영상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저는 그런 느낌으로는 유니슨 리더치를 워낙 좋아하고 추천을 많이 해왔었죠. 그래서 비슷한 가격대에서는 유니코 150을 대표적으로 예로 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한 가지 더 추가를 하자면은 가격대가 좀 더 얘네들보다는 좀 더 저렴한 가격대이긴 합니다만은 이 둘의 성향이라는 것은 완전히 상반된 성향이거든요. 사실상 이 제품에 만족하시는 분들은 이 제품의 음질을 이해할 수가 없고, 이 제품에 만족하시는 분들은 이 제품의 음질이나 성능에 이해를 못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정도로 서로의 성향이 상반되어 있고, 취향에 따라서는 한쪽 성향을 이해를 못 하시거나 불만을 가지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반된 성향이에요. 그러면은 얘네들의 단점은 줄이면서 장점을 적절하게 배합해 놓은 성향의 제품은 무엇이냐? 그런 제품이 요즘 제가 또 추천을 하는 아캄 SA35나 SA45 같은 제품입니다. 어쨌든 오늘은 이 두 가지 제품의 성향이라는 게 무조건 장점과 단점을 분명하게 갖추고 있는 제품들이기 때문에 둘을 비교를 하면서 여러분들께는 어떤 성향의 제품이 어울리고, 이 제품뿐만 아니라 제품의 성향의 선택을 내가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고 매칭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종종 10점 만점 방식이라든지 아니면 별점 체크 방식으로 여러분들 뭐 참고하시기 좋게끔 그렇게 정리를 하는 경우들이 있죠. 이 평가표는 비슷한 가격대의 제품을 기준으로 한 평가표입니다. 가격대가 더 비싼 제품과 비교를 한다면 플러스 마이너스 1 정도 하시면 될 것이고, 가격대가 더 싼 제품들과 비교를 한다면 지금 뭐 시모디오는 뭐 한 원래 가격이 340i 같은 경우는 400만 원 후반대 그 정도로 원래가 판매가 됐었어요. 이 제품의 경우에는 한 100만 원 정도 더해서 500만 원 중반 그 정도 전에 원래가 판매됐던 제품입니다. 그래서 저렴한 제품의 평가표의 점수를 마이너스 1점 정도 한다든지, 아니면 이 제품들의 평가표, 지금 제가 알려드릴 평가표의 숫자를 플러스 1이나 플러스 1.5점 정도 그런 정도로 하든지 해야 이제 적절한 비교가 되겠죠. 그리고 지극히 제 주관적인 평가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당연히 제 주관적인 평가입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시모디오 340i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음의 단단함, 중음의 짜릿한 이탈력, 강력함이라는 항목을 하나 만들었어요. 대표적으로 이 항목은 당연히 시모디오에게 유리할 수밖에 없는 항목입니다. 이 부분은 8.5점에서 9.5점, 거의 만능에 가깝죠. 거의 완벽에 가깝죠.
반대로 모든 대역의 풍부함과 유연함과 볼륨감, 사실 이 특성은 또 유니슨 리서치를 칭찬하기 위해서 만든 특성이에요. 이 특성은 시모디오는 6.5점에서 7.5점입니다. 다소 아쉽거나 평이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저음 양감은 7에서 8, 저음의 중량감도 7에서 8, 저음의 스피드 단단함은 또 8에서 9.5예요. 양감이나 중량감이 가격에 비해서 대단한 제품은 아니죠. 양감이나 중량감도 뭐 평이한 수준이거나 썩 나쁘지 않은 정도의 수준, 그런 정도 수준이라면은 오히려 그 저음의 스피드감이라든지 펀치감이라든지 단단함이라든지 치고 빠지는 느낌이라든지 이런 느낌은 또 최고 수준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중고음의 정교함, 명징함, 이것도 8에서 9.5, 이것도 거의 최고 수준이죠. 중고음의 부드러움과 감미로움은 또 반대로 6에서 7.5예요. 그러니까 중고음의 부드러움이나 감미로움을 생각하시고 이 제품을 구매하시면 안 되겠죠, 사실상. 중고음의 유연함과 하모닉스의 풍부함, 이 느낌도 얼추 뭐 부드러움과 감미로움이라는 특성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뭔가 이러한 특성들을 좀 더 강조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다양성 있게 설명하기 위해서 항목을 또 만들어 봤는데 이 부분도 6에서 7.5입니다. 일반적으로 느껴지는 중고음의 선명도, 뭐 그냥 중고음의 선명도라고 하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느껴지는 중고음의 선명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도 이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느껴지는 중고음의 선명도 7에서 8.5입니다. 사운드의 탄력감과 치고 빠지는 느낌은 8에서 9.5로 아까 이제 중고음의 정교함, 명징함, 스피드, 단단함 이런 특성들하고 비슷한 평점을 매겨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반대로 유니슨 리서치 유니코 150에 대해서 동일한 평가 항목으로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음의 단단함, 중음의 짜릿한 이 탄력, 강력함의 특성은 7에서 7.5로 평이하거나 뭐 그런 정도 수준입니다. 모든 대역의 풍부함과 유연함과 볼륨감, 이 부분은 또 이제 반대로 8에서 9.5로 동급 최고 정도의 수준이에요. 저음의 양감 7.5에서 9, 그러니까 뭐 우수한 편이죠. 저음의 중량감 7.5에서 8.5, 중량감도 나쁘지 않습니다. 저음의 스피드와 단단함 6에서 7.5, 중고음의 정교함과 명징함도 6.5에서 7.5로 아주 나쁜 편은 아니지만은 뭐 정교함과 명징함이 좋은 앰프 특성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의 지금 평가 항목 자체가 시모디오가 좋은 특성은 유니슨 리서치가 떨어지고 유니슨 리서치가 좋은 특성은 시모디오가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에요. 중고음의 부드러움과 감미로움은 또 반대로, 그러니까 중고음의 정교함과 명징함은 6.5에서 7.5로 좀 아쉬운 느낌인데 중고음의 부드러움과 감미로움은 7.5에서 9.5점으로 또 동급 최고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성향 차이가 분명하죠.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 잘 참고를 하시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중고음의 유연함과 하모닉스의 풍부함도 7.5에서 9.5로 동급 최고 수준이에요. 일반적으로 느껴지는 중고음의 선명도 7에서 8입니다. 뭐 생각보다 답답하진 않아요. 유니코 150을 연결해서 답답하다는 느낌이 드는 경우는 그다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7에서 8로 채점을 한 겁니다. 사운드의 탄력감과 치고 빠지는 느낌은 6.5에서 7.5로 평이한 수준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평가표는 제 경험에 의한 지극히 주관적인 평가 방식이에요. 그리고 각 제품, 제품의 카테고리, 제품의 형식, 제품의 성향, 그리고 비교 대상에 따라서 이 평가 항목의 제목, 평가 항목의 종류 이런 것들도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분석 방식과 접근법을 다르게 함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 드리는 방식을 좀 더 직관적이고 좀 더 쉽게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AB 클래스 방식의 앰프를 평가를 할 때에는 꼭 제가 챙겨서 따져보시라는 항목들이 있죠. 이 두 가지 앰프 다 AB 클래스 방식의 앰프입니다. AB 클래스 방식의 앰프는 물량 투입을 제가 꼭 챙겨서 따져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모디오 같은 경우 플로이달 트랜스가 가운데 이렇게 박혀 있죠. 제품 뚜껑을 열어본 사진들을 여러분들 뭐 어렵지 않게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내부 사진을 보시면은 중앙에 동그랗게 이렇게 이제 코일 감아져 있는 게 트로이달 트랜스인데 이게 400V 암페입니다. 사실 시모디오는 가격을 감안하면, 특히 340i 같은 경우는 가격을 감안하면 물량 투입이 그렇게 대단한 정도는 아니에요. 그리고 좌우측에 까만색으로 전원부 캐패시터 콘덴서를 볼 수가 있죠. 4만 마이크로 패럿입니다. 개당 일반적으로 10,000 마이크로 패럿.
4개이기 때문에 4만 마이크로페럿입니다. 그리고 좌우측에 방열판에 붙어져 있는 TR의 개수도 확인이 가능하죠. 이게 이제 증폭 TR인데 각 채널별로 4개씩 해서 총 8개를 탑재한 모습을 사진만 보고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시모디오 340i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정도 물량 투입을 하고도 제가 알고 있는 가장 강력한 느낌의 강력한 성향의 앰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유니슨 리더치 유니코 150은 어느 정도인가?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유니슨 리더치 유니코 150의 물량 투입은 현재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가격 대비 동급 최고입니다. 비슷한 가격대에서 아마 유니코 150보다 물량 투입이 더 많고 더 무거운 앰프는 찾아보기가 어려울 거예요. 일단 토르달 트랜스가 가운데 보면 이 제품도 동그랗게 토르달 트랜스를 볼 수가 있는데 위아래로 400V 암페어의 토르달 트랜스 2개를 겹쳐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00V 암페어 2개에서 총 800V 암페어입니다. 전원부 캐패시터는 독일의 유명한 몬도르프제 10,000 마이크로페럿짜리를 8개를 탑재를 해서 8만 마이크로페럿 용량입니다. 그리고 증폭 TR 이 제품도 사진만 보고도 좌우측 대형 방열판에 TR이 몇 개가 부착되어 있는지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각 채널별로 8개씩 해서 총 16개 탑재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유니슨 리더치 유니코 150은 진공관 하이브리드 방식의 앰프죠. 그래서 각 채널별로 정확한 용도나 뭐 설계 방식, 설계 목적 이런 것까지는 제가 뭐 분석을 아직 못했습니다만은 프리뷰에 뭐 사용을 하고 있죠. 뭐 정류관이라든지 뭐 초단관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사용이 되었겠죠. 해서 각 채널별로 진공관이 3개씩 탑재를 해서 총 6개를 탑재를 하고 있는 진공관 하이브리드 방식의 앰프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런 정확한 부품의 탑재량을 구글이나 해외 리뷰를 검색하면서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냥 어림잡아서 제품의 무게를 보고 판단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트로이달 트랜스라는 게 코일이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빡빡하게 밀도감 있게 감아진 거라 무게가 무거워요, 상당히. 그리고 방열판이 또 무게를 많이 차지를 하죠. 그래서 증폭 TR이 많으면 많을수록 방열판이 커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무게가 무거운 앰프가 물량 투입도 많이 됐겠거니 뭐 제가 뭐 소시적에는 그런 식으로 판단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무게도 보시자면은 시모디오 340i가 생각보다 무게가 그렇게 많이 나가지는 않습니다. 슬림하고 그러다 보니까 케이스 무게도 또 무시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시모디오 340i가 13kg, 그리고 유니코 150이 2배가 넘어요. 26.35 그 정도 됩니다. 26kg이 조금 넘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2배 가량의 차이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물량 투입에 대한 부분이나 무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당연히 무조건 둘 중에 어떤 제품이 더 낫냐, 성능이 더 뛰어나냐 이런 식으로 따지면은 물량 투입이 2배 가량, 이게 무게도 2배고 물량 투입도 2배예요. 토르달 트랜스 용량도 400에서 800, 콘덴서 용량도 4만 마이크로페럿에서 8만 마이크로페럿, 증폭 TR의 개수도 8개에서 16개, 무게도 13kg, 26.3kg 이렇게 해서 모든 항목이 다 정확하게, 이거 의도한 것도 아닌데 딱딱 2배씩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절대적인 성능, 객관적인 성능은 유니슨 리더치 유니코 150이 더 낫지 않겠느냐. 가격도 어느 정도 조금 더 비싼 제품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아무리 유니슨 리더치를 좋아한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물량 투입이 더 많이 된 제품이 객관적인 성능이 그냥 무조건 더 낫다라고 판단할 수는 없고요. 성향 따라, 여러분들의 취향 따라, 그리고 매칭하는 스피커 따라, 오디오를 배치하는 환경에 따라서 호불호가 갈릴 수 있다. 그리고 왜 그럴 수 있는 것인지, 그렇다면 나는 어떤 제품을 선택하고 어떻게 매칭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다른 영상에서 야구 배트로 배드민턴 공을 때리는 것과 야구 공을 때리는 거에 비유를 해서 오디오의 성향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야구 배트는 알루미늄 배트가 있고 나무 배트가 있어요. 여기서 그리고 알루미늄 배트는 사실상 거의 쇠파이프다, 이렇게 또 비유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런 쇠파이프 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제품이 바로 시모디오 340i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쇠파이프는 부피가 큽니까 안 큽니까?
별로 안 크죠. 쇠파이프는 부피에 비해서 무게가 무겁습니까? 안 무겁습니까? 사실 쇠파이프가 그렇게 무겁다라고 볼 수는 없죠. 쇠파이프는 부피가 가볍고 무게가 그다지 무겁지 않으면서도 빠르고 강하게 휘두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쇠파이프로 사람을 한 대 때려서 사람에게 중상을 입히거나 심지어는 제대로 정확하게 한 대만 딱 제대로 때리면은 사람을 사망에 이르기까지 할 수도 있죠. 그 정도로 쇠파이프는 부피가 작고 얇고 가볍지만은 강력한 힘을 낼 수가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강력한 힘이라는 것은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은 이 강력한 힘의 종류를 또 분류를 한다라면은 타격감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쇠파이프로 커다란 바위가 있어요. 이 쇠파이프로 커다란 바위가 움직이게 할 수 있을까요? 커다란 바위라는 게 뭐 이만한 바위가 있을 수도 있고 사람 몸체만한 바위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러겠습니다만은 좀 작은 바위라고 하더라도 쇠파이프로 바위를 움직이게끔 하는 거는 쉽지 않은 일이죠. 쇠파이프로 때려서 그 바위가 이동을 하게끔 하는 거는 사실상 어려운 일이죠. 쇠파이프가 사람을 죽일 수 있을 정도로도 강력하다라고 하는데 바위를 움직이게끔 하는 것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쇠파이프 없이 그냥 성인 남성이 사람이 힘이 좋은 사람이 지긋하게 오랫동안 꾸준히 지긋하게 순간적인 가속력이나 순간적인 스피드 없이 천천히 그리고 지긋하게 느리게 오랫동안 꾸준히 쫙 이렇게 밀어주면은 바위가 움직입니까? 안 움직입니까? 물론 바위도 네모 반듯한 바위는 움직이기가 쉽지 않겠습니다만은 좀 동글동글한 바위라고 한다면은 사람이 밀면은 움직일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사람이 이렇게 민다라는 것은 그렇게 강력하다거나 타격감이 좋다라거나 위험하다라거나 순간적인 타격감이 좋다거나 그렇게 해석하기가 어렵죠. 사람이 이렇게 꾸준하게 이렇게 민다라고 해서 상대방이 무슨 중상을 입는다라거나 아니면 상대방이 죽을 수 있다거나 그런 느낌은 아니죠. 쇠파이프는 제대로 한 대 딱 때려버리면은 사람이 움직이지 못하게끔 중상을 입힐 수 있다거나 그런 느낌인데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미는 것과는 좀 다른 느낌이죠. 앰프에도 이런 성향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유니슨 리서치 같은 이런 성향은 순간적인 스피드는 떨어져요. 쇠파이프로 이렇게 딱 때리는 듯한 느낌은 떨어진다 이거예요. 그런데 꾸준히 지긋하게 밀어주는 힘은 좋은 느낌인 거예요. 반대로 시모디오 같은 경우에는 물량 투입은 상대적으로 좀 떨어지지만은 오히려 순간적으로 이렇게 딱 때리면서 때리는 스피드감, 여기서 말하는 스피드감이라는 것은 중고역에서 필요로 하는 특성이에요. 저음 같은 경우도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저음의 순간적인 타격감이라든지 단단함이라든지 이런 느낌이 동급 최고라고 했죠. 저음의 타격감이라든지 순간적인 타격감이라든지 저음의 정교함이라든지 단단함이라든지 이런 특성은 저음의 양감이 많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때려주는 물질, 밀어주는 물질 자체가 부피가 크거나 무거울 필요가 없어요. 쇠파이프처럼 부피가 작고 빠르게 움직일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가 물량 투입이 그다지 많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쇠파이프처럼 순간적으로 스피드를 높여서 딱 때리되 그 물질 자체가 단단해야 돼요. 여기서 야구 배트로 뭘 때리느냐, 야구 배트로 어떤 공을 때리느냐에 대한 비유도 또 나올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시모디오가 그렇게 단단한 성향이라며, 저음을 단단하게 해준다라며 해서 시모디오를 매칭을 했는데 생각보다 저음이 별로 안 단단해져요. 아니, 저 사람이 시모디오가 저음을 단단하게 만들어준다고 해가지고 내가 구입을 했는데 저음이 생각보다 별로 안 변하는데? 그러면은 내가 매칭한 스피커의 성향이, 저음을 내는 성향이 배드민턴 공 같은 성향인지 아니면 야구공 같은 성향인지 그거를 또 파악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시모디오 340i는 알루미늄 배트예요. 쇠파이프이자 알루미늄 배트입니다.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스피커가 저음을 내는 성향이 배드민턴 공 같은 성향이면은 아무리 강력한 야구 배트를 아무리 강력한 홈런 타자가 휘두르는 것처럼 휘두른다라고 한들 그 배드민턴 공은 멀리 나가지를 않아요. 내가 매칭하는 스피커가 저음을 내는 특성, 소리를 이탈시켜주는 특성 자체가 어느 정도 탄력감이 있어야 되고 탄성감이 있어야 되고 반응력이 있어야 되고 기본적으로 단단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야만 매칭을 했을 때 그러한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유니슨 리서치 유니코 150은 물량 투입이 무려 2배나 되었는데도 왜 객관적인 성능에 있어서는 호불호가 있을 수 있느냐? 오디오적인 쾌감이 뛰어나면서 사운드의 스피드감이라든지 타격감이 좋게끔 설계가 되어 있는 앰프는
쉽게 들었을 때 소리의 명징함이라든지 소리의 이탈력이라든지 선명도라든지 뭔가 꽂히는 느낌이라든지 딱딱 때려주는 느낌이라든지 이런 느낌들을 금방금방 쉽게 이렇게 캐치가 가능해요. 구분하기가 쉽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반대로 해석을 하자면 그거에 대한 반대급부로 적용할 수 있는 단점이라고 굳이 해석을 한다면은 사운드의 유연성이라든지 사운드의 풍부함이라든지, 여기서 말하는 풍부함이라는 것은 중역대의 하모닉스의 풍부함도 말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중저음의 양감으로 인한, 중저음의 양감이 좀 풍요롭게 나오면서 뭔가 감미로운 느낌이라든지 근사한 느낌이라든지 그런 느낌이 형을 형성시킬 수 있는 능력이라든지 그런 느낌에 있어서는 좀 취약하다, 단점이다, 그런 느낌으로 뭐 좀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성향은 아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부드럽고 감미롭고 풍요롭고 근사하고 뭐 따스하고 그런 톤의 음을 낼 수 있는 앰프가 이 유니스니스트 같은 앰프인데, 그러면은 이 제품의 단점을 개선시킬 수 있는 제품은 이 제품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잖아요. 그러면은 소비자분들께서 자주 오해를 하시는 부분이 뭐냐면요, 그러면은 이 제품이 부드러운 성향이 아니라고 했는데 그럼 부드러운 성향은 뭐예요? 그러면 유니스니스트가 부드러운 성향입니다. 그러면 그 순간 소비자분들의 경우에는 이 제품의 장점을 가지고 있으면서 단점까지 개선된 제품이라고 오해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이야기한 적은 없는데, 그래서 여기에서 쉽게 나오는 또 추가적인 질문이, 부드럽고 감미롭고 섬세하고 따스하고 풍요로운 것은 좋은데 시모디오가 가지고 있는 저음의 단단함이라든지 중음의 스피드감이라든지 짜릿함이라든지 그것도 같이 갖추고 있는 제품은 어떤 제품입니까? 이런 질문이 자주 나올 수밖에 없죠. 여기서 또 자연스럽게 자동차에 대한 비유가 나오게 되는데요. 예컨대 스포츠성이 좋은 BMW 3 시리즈 2000cc 차량이라고 하자고요. 4기통에 그 차만큼 스포츠성이 좋으면서 코너링도 좋으면서 재빠르면서 기민하면서 승차감이 굉장히 품이 있으면서 부드럽기까지 하는, 소음도 좋고 그런 차를 사려면 어떤 차를 사야 됩니까? 하면은 동급에서 그런 느낌이 있겠어요? 부드럽고 얌전한 성향인 거예요. 부드럽고 얌전한 성향인 애가 매칭되어 있는 장르, 음악 장르에 따라서는 내가 오늘은 부드럽고 감미롭고 좀 얌전한 음악을 들을 게 아니라 오늘은 좀 치고받고 좀 약간 달리는 사운드를 듣고 싶어, 짜릿하고 강력한 사운드를 듣고 싶어, 그런 사운드도 좀 내줬으면 좋겠어요 해가지고 그런 사운드를 주입을 시켰어요. 그런 사운드를 입력을 시켰어요. 그랬을 때 시모디오하고 어느 정도 유사한 느낌의 단단함이라든지 강력함이라든지 짜릿함이라든지 선명도라든지 그런 느낌이 나오려면 얌전한 애들이 물량 투입이 2배 정도는 돼줘야 얼추 비슷한 느낌이 형성이 된다.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물론 물량 투입을 2배만큼 했다라고 해서 시모디오하고 똑같은 소리를 낼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기본적인 성향이라는 건 절대로 바뀔 수가 없는 겁니다. 자, BMW 3 시리즈가 승차감이 엄청 고급스럽다거나 품위가 있다라거나 정숙하다라거나 아주 승차감이 부드럽다라거나 그런 느낌은 아닌데, 내가 BMW 3 시리즈가 마음에 드는 게 아니라 나는 벤츠 S클래스 같은 차가 마음에 들어. 근데 벤츠 S클래스가 BMW 3 시리즈만큼 빠르게 달리려면 어느 정도가 돼야 되느냐? 벤츠 S클래스에다가 똑같은 엔진을 붙이고 그게 가능하겠냐 이거예요. 똑같은 엔진과 똑같은 출력과 똑같은 기름을 사용을 하면서 그게 가능하겠냐 이거예요. 벤츠 S클래스는 그만큼 차량의 무게도 무겁고 차량의 크기도 크고, 그리고 항상 부드러운 주행감을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오히려 출력이 더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BMW 3 시리즈처럼 스포츠성이 있는 차 같은 경우에는 탁탁탁탁 이렇게 가면서 코너링을 하면서 그 사이사이에서의 부드러움까지 고려를 할 필요는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런데 벤츠 S클래스라든지 이렇게 이제 그 고급 세단, 승차감을 부드럽게 구현하는 고급 세단들 같은 경우에는 모든 상황에서 정숙성과 부드러움을 유지를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아주 순발력 있게 코너링을 쫙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도 부드러움을 유지를 해줘야 돼요. 아주 소프트하면서도 부드러우면서도 시끄러워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드러움과 충격 완화와 정숙성과 소프트함과 이런 부분까지 챙기려고 하다 보니 거기에도 출력이 더 들어가기 마련인 거죠. 그래서 시모디오 같은 성향은 코너링을 할 때 코너링 할 때 무슨 승차감이고 그게 뭐가 중요해. 제일 빠르고 강력하게 코너링을 하는 게 중요하지. 그래가지고 확 꺾어버려. 부드러움이고 뭐가 중요해. 이런 느낌이라면은
유니슬리치 같은 경우에는 야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부드러움과 정숙성과 유연함과 거칠지 않은 느낌이라는 게 최우선이지, 아무리 빠르게 가는 게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코너링을 할 때 유연하고 부드럽게 이렇게 꺾다 보니 스피드감이 살짝 느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내가 기본적인 성향은 부드럽고 감미로운 쪽 성향이 좋아. 근데 힘이 떨어지지는 말았으면 좋겠어. 얼추 비슷한 느낌의 파워감을 갖추기 위해서는 물량 투입이 한 2배 정도 들어가 줘야 되는 게, 부드럽고 평탄한 성향의 앰프의 물량 투입이 더 많아져야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내가 원하는 사운드가 부드럽고 평탄하고 밀도감이 꽉 차있는 사운드를 만들려고 하더라도 시모디오 같은 성향이라든지 D클래스 방식 같은 성향처럼 깔끔하게 소리가 딱딱딱딱 떨어지는 성향 가지고는 부드럽고 뭔가 소리의 정보 자체가 굉장히 밀도감 있고 농밀하고 충만되고 풍부하고 그런 사운드를 이런 성향으로 만들기는 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D클래스 방식의 앰프라든지 시모디오 같은 스타일의 앰프를 예컨대 100만원짜리를 쓰고 있었다. 근데 내가 취향상 나는 부드럽고 좀 농밀하고 깊이감 있고 풍요로운 사운드가 더 좋은 것 같아 해가지고 나는 앰프를 바꾸고 싶어, 오디오 제품을 바꾸고 싶어. 그러면은 100만원짜리 D클래스 방식이나 시모디오 같은 성향을 사용하고 있다가 100만원짜리 AB 클래스 방식이나 진공관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바꾸게 되면은 전체적인 텐션감 자체가 확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드럽고 농밀한 성향으로 바꾸실 때에는 똑같은 100만원짜리 대 100만원짜리로 비교를 하시면 안 되고, 물량 투입이 1.5배에서 2배 정도로는 되어 있는 AB 클래스 방식이나 부드러운 성향하고 비교를 하셔야 뭔가 서로의 텐션감이라든지 에너지감이 비슷하거나 이쪽이 더 나을 가능성이 있다. 그걸 이해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동차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들 좋아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현대차나 제네시스하고 독일차를 비교를 할 때 현대차나 제네시스가 배기량이 더 높아요. 가격 대비 배기량이 더 높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의 무게라든지 이런 것들도 더 무거운 경우들이 많아요. 배기량이나 출력이 더 높은 경우가 많아요, 제네시스나 현대차가.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제네시스 G80하고 BMW 5 시리즈하고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 마니악한 분들은 대체적으로 이게 게임이 안 되지 않냐, BMW 5 시리즈가 훨씬 낫지, 이렇게 평가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부드럽고 정숙하고 근사하고 편안한 승차감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내가 타봤더니 제네시스가 절대로 BMW 5 시리즈에 안 꿀리던데, 나는 오히려 제네시스가 더 낫던데,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그런 의견 차이는 왜 발생을 하느냐, 제네시스가 좀 더 낫다라고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오로지 뭐 내장 인테리어라든지 이런 거 다 빼고 승차감이나 주행 성능만 놓고 비교를 하더라도 제네시스가 나는 마음에 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운동성을 중요시 여기는 게 아니라, 운동성은 내가 서울에서 타고 다니는데 그 정도면 충분해. 내가 무슨 뭐 어디 뭐 스포츠 서킷을 달릴 것도 아니고 경주 서킷을 달릴 것도 아니고 누구하고 속도전을 할 것도 아니고 운동성은 그 정도면 충분하더라. 근데 나는 그 정숙하면서도 조용하면서도 포근하면서도 자연스러우면서도 편안한 승차감을 더 중요시 여겨. 운동성 대비 승차감이 이 정도 나오는 게 나는 만족스러워 하시는 분들은 제네시스가 더 좋다라고 하시는 거고요. 반대로 자동차는 운동성이지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자동차는 당연히 운동성이지. 코너링을 얼마만큼 빠르게 하면서도 주춤거리 불편함이 차의 흔들림이라든지 이런 롤링이라든지 뭐 언더스티어라든지 이런 것도, 이런 불안 요소가 적은가, 그리고 코너에서 빠르게 빠져나가는가, 정확하게 빠져나가는가, 불안 요소가 없는가, 속도가 빠른가, 정지할 때는 얼마만큼 정확하게 정지를 해주는가, 운동성이 운전을 얼마만큼 정확하고 빠르게 할 수 있는가, 이게 최우선이지, 이게 객관적인 성능이지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압도적으로 BMW 5 시리즈가 더 낫다라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BMW 5 시리즈가 더 낫다라고 하시는 분들한테 그래도 제네시스가 좀 더 승차감이 부드럽고 편안하지 않습니까? 제네시스가 좀 더 실내가 좀 조용해서 더 정숙성이 좀 더 고급스럽고 더 좋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요, BMW 5 시리즈의 운동 성능이라든지 독일차의 운동 성능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게 그렇게 중요해요? 이렇게 반응을 하시는 거예요. 독일차의 운동성을 최우선적으로 따지시는 분들은 자동차의 정숙성이라든지 편안하고 부드러운 그 승차감이라든지 이런 항목들을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하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부드럽고 편안한 승차감,
그리고 실내에서의 정숙성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은 아니 어떻게 그래도 성능 좋은 차를 몇 천만 원을 들여서 산다면서 어떻게 속도감과 정확한 코너링과 이런 느낌들을 오히려 덜 좋은 차를 돈을 몇 천만 원을 주고 살 수가 있어. 그 부분을 포기를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부드럽고 감미롭고 풍요로운 사운드를 만들기 위해서는 오히려 동급 대비 물량 투입이 더 많이 돼야 되고 가격이 더 비싸져야 된다.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자동차도 똑같아요. 그런 묵직한 승차감이라든지 부드럽고 편안하고 좀 흔들림이 좀 적으면서 흔들림이란 잡진동이라고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흔들림이라기보다는 그리고 정숙성이 좋은 묵직하면서 미끈하면서 그런 정숙성을 내기 위해서는 자동차가 무거워질 수밖에 없어요. 자동차가 무거워지면 또 어떻게 됩니까? 연비가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게 동일한 원리는 아니지만은 오디오의 이 원리와 정말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자동차에서도 부드럽고 유연하고 묵직한 승차감을 만들기 위해서는 자동차가 무거워지고 연비가 안 좋아지는 것처럼 오디오에서도 순간적인 치고 빠지는 느낌의 사운드보다는 좀 더 유연하고 부드럽고 먼저 재생된 사운드와 나중에 재생된 사운드의 연결감이 굉장히 유연하면서도 매끄럽고 부드럽고 그러면서도 중저음도 많이 나오고 모든 대역의 사운드가 밀도감이 있는 그런 사운드를 만들기 위해서는 저는 물량 투입이 더 많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점. 좀 비효율적이죠. 상대적으로 비효율적으로 물량 투입이 더 많이 이루어져야 되고 어쩌면 이제 전기도 얘가 더 먹을 수도 있겠죠. 진공관 하이브리드 방식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비효율적이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과 같은 사용자의 취향에 따라서 비슷한 가격대에서 무조건 그렇게 1대1로 성능 비교를 하시기보다는 그런 성향의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꼭 참고를 하실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취향에 따라서는 C모드의 사운드를 도저히 이게 음악적으로 좋은 음질이라고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왜 그러면 워낙 중고음을 정교하고 명징하게 재생하고 저음도 부드럽고 풍요롭게 재생하기보다는 저음도 치고 빠지는 느낌이 명확하고 강하면서 단단하고 임팩트감 있고 다이나믹하게 재생하기 때문에 야 음악이라는 게 좀 유연하고 부드럽고 좀 포근하고 미끈하고 좀 그 따스하고 밀도감도 있으면서 이렇게 꽉 차는 느낌도 있고 저음도 좀 풍요롭고 근사하게 많이 나와줘야지 어떻게 이렇게 소리가 좀 깡마르고 좀 약간 이제 센치하고 엣지감이 있고 뭐 좀 딱딱 부러지고 소리가 너무 이게 뭐 소리가 인위적이지 않니? 저음도 이게 뭐야? 저음이 뭐 단단하긴 하지만은 저음이 무슨 뭐 품위가 없잖아. 저음이 좀 근사한 느낌이 없잖아. 너무 공격적이잖아. 이게 무슨 음악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여기에서 단점이 될 수 있는 부분도 명확하게 지적을 하자면은요. C모디오 같은 성향은 없는 저음을 더 늘려주지는 않아요. 원래가 없는 저음을 만들어주지는 않습니다. 매칭하는 스피커가 가지고 있는 가능성을 강력하게 이끌어내주는 능력을 갖추고는 있지만은 멱살 잡고 하드캐리한다, 멱살 잡고 끌어올린다 뭐 이런 표현들 있지 않습니까? C모디오가 약간 그런 성향이에요. 그런데 없는 저음을 만들어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넓은 공간에서 작은 스피커를 사용하고 있는데 저음이 좀 허전하고 소리가 좀 부실한 것 같아서 C모디오를 매칭을 해봤어. 그렇다라고 한들 넓은 공간에서 작은 스피커를 사용하고 있는데 없는 저음이 풍요롭게 형성이 되지는 않아요. 그리고 스피커 중에서 구동이 쉬우면서 부피에 비해서 무게가 가벼운 스피커들이 있습니다. 하도 이 구동을 쉽게 만들려고 하다 보니 무게가 가벼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방실방실하게 소리의 울림이 쉽게 나오는 스피커들이 있어요. 그런 스피커들도 매칭을 했을 경우에는 약간 이제 알루미늄 야구 배트로 배드민턴 공을 때리는 듯한 그런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원래가 구동이 쉽고 저음이 쉽게 나오고 스피커가 가벼운 성향의 그런 스피커를 이런 야구 배트, 알루미늄 야구 배트 같은 느낌의 C모디오에 매칭을 하게 되면요. 우리가 어렸을 적에 종이 비행기 많이 맞지 않습니까? 종이 비행기를 이 종이 비행기를 내가 정말 광속으로 정말 빠르게 멀리 날아가게끔 하기 위해서 정말 세게 던져야지 해가지고 종이 비행기를 이렇게 세게 던지면 멀리 날아갑니까? C모디오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인 거예요. 종이 비행기를 멀리 날아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공기에 비행기가 산뜻하게 이렇게 떠서 이렇게 날아가게끔 이게 배음을 살려준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런 느낌처럼 살짝 이렇게 탁 띄워줘야죠.
앞으로 밀어주기는 밀어주되 너무 힘을 주면 안 되고 공기의 반향과 이런 흐름 그런 거에 근사하게 이렇게 떠져 가게 하듯이 이렇게 싹 이렇게 딱 띄워줘야 되는 그런 느낌으로 해야 되잖아요. 배드민턴 공 딱 때리는 느낌과 비슷하게. 근데 아무리 내가 힘을 강력하게 한다라고 해서 종이 비행기를 이렇게 던져버리면 마치 돌 던지듯이 던져버리면 종이 비행기가 멀리 나가질 않잖아요. 그냥 바로 꼬꾸라져 버리잖아요. 그런 원리인 겁니다. 그래서 모든 저음이 안 나오는 스피커를 매칭을 한다고 해서 없던 저음이 강력하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야, 저 사람 말 들어보니까 심오디오는 저음을 강력하게 내주고 타격감이나 펀치감이나 단단함을 좋게 내준다더니 아이씨 내 거 스피커에다 매칭을 해봤더니 저음이 오히려 더 안 나오더라. 원리상 그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현대적인 하이엔드적인 관점에 의해서 일단 진동판을 강한 진동판 재질을 사용하는 스피커, 그리고 부피에 비해서 인클로저를 단단하게 만든 스피커가 있어요. 반대로 진동판 소재를 소프트한 소재를 사용하면서 부피에 비해서 무게가 가벼운 스피커들도 있습니다. 이런 스피커를 무조건 나쁘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죠. 오히려 그 부드러운 성향의 AB 클래스 방식의 앰프를 매칭을 했을 때 한결 소프트하고 부드럽고 나긋나긋하고 풍요로운 사운드를 내주기 때문에 취향상 그런 성향이 맞으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대표적으로 그런 성향의 스피커를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은 달리 스피커 같은 경우가 그런 성향이죠. 그런데 진동판 소재가 원래가 강한 소재이면서 부피에 비해서 인클로저도 무겁게 만들어진 스피커, 대표적으로 어떤 브랜드가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포칼 있죠, 모니터 오디오 있죠, 다이노디오 있죠, 캐프 LS50이나 R 시리즈 이상급 있죠. 이런 류의 스피커들, 리바이벌 오디오 같은 경우 대형 우퍼 들어간 거 말고 아탈란테 3라든지 아탈란테 4 같은 스피커, 그리고 대표적으로 또 PMC하고 심오디오하고 매칭이 좋다라는 이야기들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들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모니터 오디오 같은 경우, 모니터 오디오 골드 시리즈나 플래티넘 시리즈나 또 실버 시리즈나 이런 쪽 같은 경우가 일반적인 그냥 소프트하고 중립적인 성향의 AB 클래스 방식의 앰프를 매칭을 하면은 모니터 오디오 좋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니 나는 모니터 오디오 좋은지 모르겠다. 일반적으로 방금 제가 말씀을 드렸던 달리 스피커라든지 이런 쪽 소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모니터 오디오 사운드를 별로 안 좋아하세요. 그런데 저 같은 사람은 그거는 달리가 좋아서 그래, 달리가 나빠서 그래, 그거는 모니터 오디오가 나빠서 그래, 모니터 오디오가 더 좋아,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매칭의 원리와 취향에 따라서 호불호가 갈리는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 유명한 캐프의 LS50 같은 경우도 그 스피커가 무게가 5.25인치, 그러니까 우퍼 유닛이 작은 게 들어갔죠. 5.25인치 우퍼 유닛이 들어가는데 무게가 스피커 한 짝당 7.2kg인가 7.7kg인가 그렇습니다. 참고로 5.25인치 우퍼 유닛이 들어간 스피커의 무게가 7kg가 넘어가면은 무거운 편에 속하는 겁니다. 두들겨 보면 알아요. 굉장히 인클로저가 단단하고 부피 대비 무겁죠. 경험이 없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캐프 LS50도 7kg대고 달리 스피커도 7kg대면은 똑같은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실 수도 있는데요. 달리 스피커 중에서 7kg이 넘어가는 스피커는 우퍼 유닛이 무려 7인치예요. 우퍼 유닛이 크다라는 것은 뒤에 박혀져 있는 자석도 굉장히 크다라는 얘기거든요. 상대적으로 크다라는 얘기거든요. 우퍼 유닛이 크게 되면은 그 우퍼 유닛 사이즈와 우퍼 유닛의 지름이 커지기 때문에 그만큼 인클로저 사이즈도 커지죠. 그러니까 부피 자체가 다른 거예요. 체급이 원래가 다른 겁니다. 체급이 똑같은 애들끼리 비교를 해야죠. 무게를 비교를 하더라도. 그래서 부피는 작은데 무게가 7kg이 넘는다. 우퍼 유닛은 5.25인치나 5.25인치로 작은데 무게가 무겁다. 이것은 임팩트감 있고 짜릿하고 강력한 사운드를 내기 위한 설계 방식인 거고요. 무게가 똑같은 7kg대인데 부피가 훨씬 더 크다. 우퍼 유닛이 7인치이면서 7인치 지름을 탑재하기 위해서 전면 배풀도 넓어지고 전체적인 부피가 커졌기 때문에 무게가 7kg이다. 그런 경우에는 순간적인 타격감이나 단단함이 좋은 게 아니라 양감을 늘리기 위한 방식이에요. 그런 이유 때문에 대표적으로 좀 이런 원리를 참고하지 않고 그냥 무던한 방식으로 매칭하시는 경우에 모니터 오디오 실버 시리즈나 골드 시리즈나 플래티넘 시리즈, 그리고
케프 같은 경우에도 LS50은 원래가 명성이 워낙 좋아서 해외 평가가 워낙 좋아서 누구나든지 다들 한 번쯤은 써보는 스피커인데 R 시리즈가 되면서 R 시리즈부터는 제대로 활용을 했다, 음질이 좋다 이런 얘기가 생각보다 좀 덜 나오죠. 그런데 저는 우리나라에서 R 시리즈가 최초로 나왔을 때부터 R300을 저 혼자서 추천을 했던 사람입니다. 가격에 비해서 만듦새라든지 물량 투입이라든지 만듦새는 좋은 스피커인데 무거워요, R 시리즈가. 그래가지고 구동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제가 케프 LS50 50주년 기념 제품하고 R300이 처음 나왔을 때 매칭했던 앰프가 바로 시모드 340i였어요. 물론 LS50이라든지 모니터우드 실버 시리즈라든지 뭐 이런 쪽에 가격이 200만 원이 넘지 않는 스피커에 시모디오 340i를 매칭한다는 것은 좀 과하긴 하죠. 좀 가격적으로는 약간 언밸런스이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순수하게 스피커의 성능을 평가를 하자라고 했을 때는 좀 비싼 앰프를 매칭을 하는 것도 뭐 나쁘지는 않죠. 어찌됐든 그 스피커에서 나온 음질이 맞기는 맞기 때문에 거기다가 무슨 뭐 저 500만 원대, 600만 원대, 700만 원대, 800만 원대 앰프를 매칭하자는 것까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제품의 잠재력을 정확하게 확인해 보자는 차원에서 이런 정도까지는 매칭을 해봤다는 것인데, 그렇게 매칭을 해서 모니터우드 실버 시리즈라든지 아니면은 케프 LS50이라든지 케프 R 시리즈의 음질을 들어봤을 때는요, 야, 오디오적인 쾌감이라는 게 바로 이런 거구나. 야, 그 짜릿한 중음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하이엔드적인 느낌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오디오적인 테크니컬, 오디오적인 센스의 느낌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여실히 느껴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분명히 제가 오디오적인 쾌감이나 오디오적인 에센스 이런 느낌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다고 해서 모든 분들에게 어울리는 건 아니에요. 특히 저음의 양감이 좀 많이 나와주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 근사하고 풍요롭고 품위 있고 진득하게 저음이 나와주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 없던 양감이 좀 더 늘어나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 풍성하게 나오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 부드러운 톤, 매끄럽고 부드럽고 밀도감 있고 중립적인 사운드 밸런스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그렇게 썩 어울리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유니슨 리더치 유니코 150은 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개인적으로는 정말 저는 유니슨 리더치 유니코 150을 좋아하고 추천하는 편이죠. 지금 우리나라 가격도 얼마나 좋습니까? 현재 이 정도 가격대에서 구매할 수 있는 앰프 중에서 이렇게 듬직한 만듦새, 그리고 26kg이 넘는 무게, 그리고 진공관이 6개가 들어가 있는, 물론 이제 진공관 6개 들어갔다고 해서 그렇게 무슨 겁을 먹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거는 출력을 내기 위한 증폭관은 아니기 때문에, 증폭용 진공관은 출력관은 아니기 때문에 고장이 그렇게 자주 나는 진공관은 아니에요. 그리고 물량 투입도 동급 최고 수준이기 때문에 가격 대비 성능이 굉장히 좋다라고 봐야겠죠. 그런데 성향상 오디오적인 쾌감이 뛰어난 쪽의 성향이라기보다는 음악적인 표현력, 음악적인 진한 느낌, 음악적인 질감의 표현력이 좋은 성향이죠.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표현을 하자면은 유니슨 리더치 유니코 150이 내주는 죽음의 표현력이라는 것은 부드럽고 감미로운 느낌이 마치 음식을, 우리나라 음식들은 삶는 음식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삶고 조리는 음식이 많잖아요. 무슨 고기가 됐든지 채소가 됐든지 무슨 야채가 됐든지 냄비에 넣고 삶고 조리는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면서 숙성을 시키는 듯한 그런 느낌인 겁니다. 삶고 조리고 숙성시키고 거기에다가 우리나라 특유의 장도 넣고, 간장, 뭐 된장, 고추장 같은 장들도 넣고 거기에다가 기름도 넣어요. 그럼 얼마나 음식에 풍미가 더해지겠습니까? 향긋한 느낌도 있고 풍요로운 듯한 느낌도 있고 감미로운 듯한 느낌도 있고, 그런 그 다양한 소리의 표현력, 색채감, 감미로움, 부드러운 느낌이 너무 좋아져요. 이 부드러운 느낌이 그냥 부드러운 게 아니라, 제가 기름도 넣는다고 했죠. 기름칠을 쫙 해줘요. 그래서 이 앰프도 저음이 부실한, 저음이 잘 안 나오는, 특히 저음이 가볍게 나오는 그런 스피커들하고는 그렇게 별로 어울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원래가 저음이 있는 상태의 오디오 시스템에 이 앰프를 매칭을 하면은요, 정말 탁월한 가격 대비 성능에 어쩌면은 1000만 원이 넘는 음악성 좋은 앰프들하고 견주어도 크게 꿀리지 않는 듯한 느낌의 굉장히 고급스러우면서도 낭만적인 소리톤을 내줘요. 요즘 우리나라에서 조금 뜨고 있는, 의외로 뜨고 있는 하이엔드 브랜드가 있습니다. 바로 어큐페이지가 요즘 뜨고 있는데요. 사실 어큐페이지가 요즘 뜨고 있기 때문에 제가 숟가락을 살짝 올리려는 것이 아니라,
어큐페이지가 우리나라에서 뜨기 전에 과거에 제가 유인스린 리서치 유니코 150이 어큐페이지하고 성향이 많이 비슷하다, 아니면 어큐페이지 아니면은 그리폰하고도 성향이 얼추 비슷하다, 이렇게 제가 비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얼마 전에 어큐페이지 HD 800 소비자 가격이 현재 인터넷 가격이 1600만 원 정도 하는 A클래스 방식의 앰프죠. 그 제품이 고객 인수품으로 들어와서 잠시 사용을 해봤었는데 음색의 성향 자체는 많이 비슷합니다. 그리폰하고도 정말로 제법 비슷하고요. 그런데 뭐 당연히 이 제품하고 가격 차이가 지금 거의 뭐 한 3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제품이 더 좋다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음색적인 느낌은 많이 비슷해요. 소리의 결의 느낌 자체는 비슷한 결의 느낌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리의 결의 느낌이 똑같이 좋은 느낌의 그런 스피커를 매칭을 했을 때 이 낭만적인 음악성의 느낌은 정말 비슷한 가격대에서 대체하기가 힘든 정말 너무 아름다운 느낌을 내줍니다. 심지어는 영롱하기까지 하면서 관능적이기까지 한 그런 느낌을 내준다 이거예요. 과거에 제가 유니코 150으로 만들어 놓은 청음 영상 중에 대표적으로 호평을 받았던 영상이 다이노디오의 헤리티지 북실루프 스피커하고 매칭을 했을 때 그 영상의 음질을 극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댓글을 보시면 확인이 가능한데요. 그런데 헤리티지 북실루프 스피커 가격이 얼마입니까? 1000만 원이 넘어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점을 생각하셔야 돼요. 북실루프 스피커가 아무리 비싸다고 하더라도 북실루프 스피커는 북실루프 스피커예요. 그런데 아무리 비싸다고 하더라도 그 북실루프 스피커가 중저음이 부족하지 않은 느낌을 내기 위해서는요, 톨보이형 스피커에 매칭하는 앰프보다 더 비싼 앰프를 매칭해야 되는 겁니다. 가장 쉬운 예로 제가 성향표를 알려드렸지 않습니까? 저음의 양감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저음의 양감이 예를 들어서 7에서 8이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북실루프 스피커를 매칭을 한다. 그러면 그 북실루프 스피커는 당연히 톨보이형 스피커에 비해서, 심지어는 가격이 훨씬 더 저렴한 톨보이형 스피커에 비해서도 저음 양감 재생력은 약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북실루프 스피커의 저음 재생력이 5에서 6이라고 감안을 해보자고요. 저음 재생력이 7에서 8인 앰프하고 매칭을 하면은 저음 양감이 7에서 8이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스피커 자체는 5하고 6이어버리면은 잘해야 7 정도가 나오는 거죠. 그냥 보통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원하는 느낌은 저음 양감의 느낌이라든지 저음 양감으로 인해서 내가 느끼고자 하는 소리의 충만감이라든지 음질의 충만감이라든지 진한 느낌이라든지 깊이감이라든지 포만감이라든지 이런 느낌을 나는 최소한 8.5에서 9 정도는 느끼고자 한다라고 하면은 무조건 북실루프 스피커에는 훨씬 더 저음 재생력이라든지 소리의 질감 표현력이라든지 고급스러움이 더 좋은 앰프를 매칭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급 북실루프 스피커 매칭할 때 돈이 더 들어요, 앰프 값이. 그런데 과거 다이노디오 헤리티지를 매칭해서 음악을 재생한 영상에 매칭된 앰프가 뭐예요? 유인스린 리서치 아닙니까? 그리고 다이노디오 헤리티지 정도까지는 아니지만은 또 질감 표현력이 좋고 음악성이 좋다라고 하는 스피커라면은 BBC 모니터 계열의 스피커들을 또 빼놓을 수가 없겠죠. 우리나라에서는 그 중에서 그래도 합리적인 가격에 판매가 되고 있는 그라함 스피커가 있는데, 제가 그라함의 55/9면은 그래도 이제 소형 스피커는 아니고 8인치 우퍼가 탑재가 되어 있는 얼추 박스형에 가까운 스피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 걔네들도 앰프가 부실하면은 질감이 좋지는 않아요. 무조건 앰프가 좋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라함 스피커에 제가 가장 좋은 매칭이라고 매칭해서 시연을 하고 청음 영상을 만들었던 앰프도 마찬가지로 유인스린 리서치의 유니코 150입니다. 뿐만 아니라 대형급 스피커들 있지 않습니까? 예컨대 뭐 JBL이라든지 탄노이라든지, 그리고 최근에 뭐 저희 같은 케이스의 경우에는 파인오디오의 클래식 10이라든지 클래식 12, 뭐 클래식 12 같은 경우는 무려 12인치 우퍼 유닛을 탑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파인오디오뿐만이 아니라 또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인기가 좋은 스피커 포칼의 소프라 시리즈, 소프라 2 같은 경우도 의외로 안 맞을 것 같은데, 안 어울릴 것 같은데, 소프라 시리즈가 약간 앰프가 약한 경우에는 음이 좀 뻣뻣하다. 그런데 서로 의외로 전혀 안 어울릴 것 같은데, 디자인적인 느낌이라든지 서로 성향상 별로 안 어울릴 것 같은데 의외로 소프라 2 같은 스피커가 좀 음이 좀 뻣뻣하다, 딱딱하다 해가지고 싫어하시는 분들도 종종 계시지 않습니까? 유니코 150하고 그런 느낌이 있어서는요, 너무 잘 맞아요. 그런 구동하기가 어려운 스피커라거나
대형급 스피커에는 훨씬 더 힘좋고 더 좋은 앰프를 매칭을 해야 된다는 게 일반적이다라고 하죠. 그런데 왜 유니코 150이 그런 스피커들하고도 음악적으로 잘 맞느냐?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유니코 150 같은 성향의 앰프는 구동하기가 어려운 스피커를 강하게 올맞쥐어서 스파르타식으로 컨트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잘 이렇게 달래가지고 보조를 잘 해주면서 그 스피커의 성향에서 좀 더 소리의 정보량이 풍부하게 나오면서도 좀 더 진득하면서도 그윽하고 은은하게 나올 수 있게끔 잘 이게 달래고 보조를 해가지고 소리를 내주게끔 해주는 성향이기 때문에 부드러우면서도 유연하면서도 풍요롭게 느껴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대형급 스피커나 구동하기 어려운 스피커를 매칭을 하더라도 음이 뻣뻣하다거나 부실해지지 않고 나름 근사한 톤을 유지를 시켜주는 겁니다. 다만 반대로 이러한 성향도 완벽할 수는 없는 것이 제가 오늘 시모디오하고 이렇게 비교를 하는 것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서로 워낙 상극의 성향이고 반대급부의 성향이고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앰프의 성향을 이해하시기에 설명하는데 아주 적절한 서로의 비교 제품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어찌됐든 그래도 좀 더 스피드감이 있으면서도 좀 더 또렷또렷하면서도 깔끔 단정하게 소리가 떨어지면서도 저음은 군더더기가 없으면서도 단단하고 스피드감이 있었으면 좋겠다. 나는 지극히 중립적인 성향을 나는 좋아한다. 착색이 있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고 진공관 성향도 나는 별로 안 좋아한다. 그런 분들이라면은 이제 유니스니스의 성향이 과도하게 소리가 부드럽고 과도하게 유연성이 있으면서 과도하게 소리가 약간 늘어지는 느낌이다 라고 또 불평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러한 성향의 차이라는 것은요, 소리가 부드럽고 유연하고 감미롭고 풍요롭게 느껴지는 것은 소리를 가능하면 길게 재생한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소리의 잔향감과 소리의 공명과 소리의 울림을 길게 늘어뜨린다. 이렇게 길게 늘어뜨리는 경우에는 그게 이제 감미롭고 풍요롭고 윤기감 있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게 만약에 이 오디오 제품을 사용하는 공간이 좀 좁다라고 가정을 하면은요, 그 좁은 공간에서 그렇지 않아도 길게 재생을 하는데 이 반향이 오히려 더 반사가 일어날 때마다 신호의 착색이나 왜곡이 더 증폭이 되고 이 반향이 더 길어지고 더 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유니스니스치 같은 성향은 볼륨이 적은 상태에서도 소리의 양감이 많이 느껴지지만은 반대로 부밍이나 소리가 답답해질 수 있는 그 악조건상에서는, 공간이 좁은 상태에서는 부밍이나 소리가 답답해질 수 있는 점을 주의하셔야 되는 거고요. 반대로 시모디오 같은 성향이나 D클래스 방식 앰프 같은 성향의 경우에는 부드러움이나 감미로움이나 근사함이나 풍요로움이나 깊이감이나 진득한 느낌은 좀 떨어지지만은 좁은 공간에서 사용하더라도 소리의 반향이 좀 짧게 딱딱 깔끔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부밍이라든지 소리가 답답해진다든지 소리가 좀 걸쭉해지는 느낌이라든지 소리가 좀 느려진다든지 벙벙거리다든지 그런 단점이 발생할 확률이 더 적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래서 이 제품이 더 좋다는 거야, 이 제품이 더 좋다라는 거야, 그걸 답을 쉽게 내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찌됐든 결국은 나의 취향과 사용자의 취향과 사용자의 환경과 매칭할 스피커가 뭐냐에 따라서 또 조금씩은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굳이 여러분들께서 두 가지 제품의 중간 성향이면서 장점을 잘 배합을 해놓은, 단점은 적으면서 장점을 적절하게 배합해 놓은 제품이 요즘 제품으로는 뭐가 있느냐, 하나만 이야기를 해봐라 라고 한다라면은 물론 이제 장점만, 이 제품의 장점 100%, 이 제품의 장점 100% 이렇게 배합이 될 수는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요즘 봤을 때 제 개인적으로는 가장 그런 제품이 적절한 제품으로는 아캄의 G 클래스 방식의 앰프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이죠. 아캄의 SA35면은 그래도 시모디오 쪽에 상당 부분 가까운 느낌이면서 상당히 올라운드적이면서도 고성능 성향이고요. 나는 시모디오 같은 성향보다는 그래도 시모디오의 성향도 갖추고 있으면서 시모디오보다 성능이 더 뛰어나면서 유니스니스치 같은 이런 깊고 풍요로운 성향도 나는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아캄 SA45 정도 생각하시는 게 적절합니다. 자, 오늘 영상 어떠셨습니까? 저도 용기를 내서 제품의 단점이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유감없이 다 공개를 하고 설명을 드렸고, 심지어는 숫자로도 상당히 극단적으로 제품의 성향을 지금 표시를 해놨지 않습니까?
어떤 특정 제품이 무조건 좋다라고 설명드린 것도 아니고 어떤 특정 제품이 무조건 나쁘다라고 설명드린 것도 아닙니다. 경우의 수를 들어서 이런 경우에는 좋을 수가 있고 이런 경우는 나쁠 수가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여러분들께서 본인에게 어울리는 제품의 성향을 파악하시는데 참고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이런 영상을 좀 더 자주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많이 응원을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오늘 영상 정말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